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로 재집결하면서 대규모 전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가 중도 성향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걸프 주요국들과 레바논 간의 관계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긴장감이 또 높아지고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 이 북부 지역에서 후퇴한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일대로 재집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주가 전쟁의 판도에 결정적인 한 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일대에 계속 폭격을 퍼붓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의 탱크, 차량, 대포 등을 파괴하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영국 정보당국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죠. 네, 맞습니다. 돈바스의 새로운 전운이 감돌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국 민간 위성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일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길이 13km에 달하는 러시아군의 행렬이 포착됐는데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수천 대의 탱크와 장갑차, 항공기 등이 투입된 2차 대전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돈바스 전투는 국지전의 형태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휘 체계에도 다시 정비했다고 하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괄할 지휘관으로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남부 군관구 사령관을 임명했는데요.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은 시리아 내전에서 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지휘한 걸로 의심받는 인물로 결전 앞두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군의 인사 조치에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이 시리아 전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야만적인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또 다른 범죄와 잔혹 행위를 저지를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장군이 임명되든지 간에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인 실패에 처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 다짐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설리번 부장관 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미국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지원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기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 지원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전장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게 확실하게 지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일 국제사회 도움을 촉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전 후에 줄곧 각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화상 연설을 통해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11일에 한국 정부의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의 역사라든지 정치 상황을 예로 드는 그 맞춤형 연설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한국에서의 연설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한국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모인 여야 의원들에게 약 15분간 연설했는데요. 특별히 한국 전쟁을 상기시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이겨냈다면서 그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구체적인 지원 분야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러시아의 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방탄 헬멧과 천막, 모포 같은 군수 물자, 또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리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유럽 쪽에서는 어떤 별다른 움직임은 있습니까? 네, 지난 9일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했고요. 11일에는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로 하는 등 확전을 막기 위한 유럽 지도자들의 행보도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함머 총리는 지난 2월 24일 개전 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첫 유럽연합 국가 지도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1일 러시아산 원유 금수 등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 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같은 독일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10일 러시아계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러시아 국기를 몸에 감거나 흔들면서 러시아계 주민 차별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푸틴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독일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러시아계 주민은 약 120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계 주민은 약 32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동독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독일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다고 하는데요. 시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괴롭힘과 차별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차별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계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진 곳곳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감고 전쟁 반대를 외치는 맞불 시위도 벌어졌습니다.